경기도 외곽 성진고등학교. 그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는 경찰차 6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이미 꺼졌지만 붉은 경광등이 여전히 돌아가며 교문을 물들이고 있었죠.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업 중이었는데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조차 창문에 매달려 숨을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 교감, 체육교사,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4명이 나란히 경찰에게 연행되는 광경을 1200명의 학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당연했습니다. 저들은 이 학교의 하늘이었으니까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 그 권력이 지금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3층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2살. 이 학교에 온 지 겨우 3달 된 신임 국어교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그녀가 어떻게 이 학교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3달 전 늦여름의 어느 월요일 아침으로 성진고등학교. 교육계에서 이 이름은 일종의 금기어였습니다. 문제학생 수용소, 교사 무덤, 경기도 교육청의 골칫덩이. 어떤 별명으로 부르든 의미는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면 끝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5년간 23명의 교사가 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사직서를 쓴 사람도 있었고 병가를 낸 뒤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부임 사흘 만에 무단 결근 후 연락이 끊겼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런 학교에 자원에서 온 교사가 있었습니다. 강서윤, 32살. 그녀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에 있던 교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강서윤 선생님이시죠? 교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어가 담당하게 된 강서윤입니다. 아, 네. 들었어요. 정근 온 거라면서요? 근데 왜 하필 여기로? 교감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이죠. 왜 하필 이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냐고. 서윤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교무실 한쪽 구석에 그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복도 쪽 벽에 붙은 책상. 다른 교사들의 책상은 모두 창가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신임의 자리만 유독 그랬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짐을 풀었습니다. 저기 강 선생님. 옆자리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교사. 이름은 정미경, 영어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네. 담임반 배정 받으셨죠? 2학년 3반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경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동정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 반에 박도연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박도연이요? 네. 이사장 아들이에요. 그 말에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정미경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 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냥 그래야 해요. 정미경은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하듯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동안 교무실의 다른 교사들이 슬쩍슬쩍 이쪽을 훔쳐보고 있다는 걸 서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오후 2시였습니다. 2학년 3반 국어. 서윤이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종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 과자를 먹는 학생, 창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 바닥에 드러누워 자는 학생, 그리고 교실 한가운데 왕자처럼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남학생. 그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쌤이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의 시선이 그에게로, 그리고 다시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도현.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두려움과 복종이 뒤섞인 그 눈빛. 서윤이 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 칠판에 이름을 썼습니다. 국어 담당 강서윤입니다. 앞으로 1년간 잘 부탁드려요.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1년? 쌤, 내기할래요?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내기요? 한 달 안에 나간다에 5만 원. 주변 학생들이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는 것뿐이었죠. 서윤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박을 안 해요. 왜요? 질 거 알아서?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한 미소. 아니요. 돈이 아까워서요. 교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은 그의 반응을 무시한 채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자, 출석 부를게요. 강민수. 네. 김도윤. 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업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서윤은 학교 뒷문으로 나와 주차장 한쪽에 세워둔 낡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잠시 어둠 속에 앉아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층 끝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창문에 고정되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첫날이 끝났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신임 교사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그녀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녀의 눈에서 3층 끝 교실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는지, 그 진실은 아직 묻혀 있었습니다. 부임 이틀째, 서윤은 학교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암묵적인 규칙을요. 아침 조회 시간 교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장이 앞에 섰지만 진짜 회의를 이끄는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교장 옆에 서 있는 50대 남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눈빛이 차가운 사람, 박동혁 이사장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달 교육청 감사에 대비하라는 것.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장이 아니라 이사장이 모든 지시를 내렸고 교사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문제될 만한 건 미리 정리해 두세요. 특히 생활지도 기록이요. 이사장의 시선이 교무실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서윤에게 멈췄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이 학교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정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이 회의까지 직접 하시나요? 정미경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하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빛으로만 경고했죠. 그날 점심시간 서윤은 급식실에서 또 한 번 이 학교의 구조를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긴 줄이었죠. 그런데 박도연이 식판을 들고 나타나자 줄 맨 앞에 있던 학생이 알아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런 말도 시선도 없이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도연은 당연하다는 듯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너 명의 학생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측근들인 것 같았습니다. 급식 담당 조리원이 도연의 식판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쌤도 새치기 하실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안경을 쓴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윤아, 2학년 3반 학생이었죠.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줄 서야지. 윤아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상한 걸 본다는 듯이. 처음 보는 선생님이네요. 줄 서는 선생님은. 그 말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서윤은 2학년 3반 교실을 찾았습니다. 담임으로서 학생들과 면담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오자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윤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3학년 김태호 선배가 오늘 자퇴했대요. 서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자퇴? 갑자기?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기 때문이죠. 더 말하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서윤은 교무실로 돌아와 학생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김태호, 3학년 2반. 성적은 중상위권, 특이사항 없음.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자퇴라니. 이상했습니다. 그 학생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부장 한상민이었습니다. 체육교사이자 교내에서 이사장의 오른팔로 통하는 인물.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왜요? 담임은 아니지만 같은 학교 학생인데. 한상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가정사정이에요. 복잡한 집안 문제가 있었거든요. 신임 선생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지 말라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학생 하나가 갑자기 자퇴하는데 담임도 아닌 학생부장이 먼저 찾아와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 그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학교에 혼자 남았습니다. 야자 감독을 자청한 것이죠. 다른 교사들은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3층 끝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빈 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장소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들이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칠판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빈 교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창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창문 아래 바닥. 그녀가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6년이나 지났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빈 교실이 있다길래 구경 좀 했어요. 동아리 활동에 쓸 수 있을까 해서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 끝 교실. 그곳에서 6년 전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학교 측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그렇게 정리되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녀의 동생이었으니까. 그녀가 지키지 못한 단 하나뿐인 동생. 서윤은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학교에 뭔가가 있다고. 동생을 죽인 진실이 아직 이곳에 묻혀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파헤칠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임 둘째 주. 서윤은 조용히 학교에 적응하는 척했습니다. 수업을 하고 급식을 먹고 야자 감독을 서고 평범한 신임 교사의 일상을 반복했죠. 하지만 그 틈틈이 그녀는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6년 전 동생 유진이 죽던 날의 기록. 당시 재학 중이던 학생 명단. 그 시절 근무했던 교사 목록.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급식실로 향하는데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제발. 서윤이 달려갔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체육관 뒤편,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3명의 학생이 발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코피인지 입술이 터진 건지.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한 명. 박도연이었습니다. 야, 더 세게. 아직 안 울잖아. 도연의 말에 3명의 학생이 더 거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쓰러진 학생의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서윤을 보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국어쌤이네. 뭐야, 구경하러 왔어요?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학생 놔줘요. 지금 당장.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놔주라고요? 쌤이 뭔데? 담임이니까요.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담임? 그래서 여기서 담임이 뭔 힘이 있는데요? 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옆에 있던 학생 하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서윤을 향했습니다. 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학생들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지 않아요? 서윤이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순간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마치 넘어지는 학생을 잡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쓰러진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서윤이 학생을 부축한 채 도연을 지나쳤습니다. 도연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야, 어디 가는 거야? 내가 가도 된다고 했어? 서윤이 멈췄습니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명 앞에 있는 건 30살짜리 여교사인데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하지만 그건 찰나였습니다. 서윤이 먼저 시선을 돌렸으니까요. 보건실에 데려가야 해서요. 비켜주세요. 서윤은 도연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쌤. 재밌네. 진짜 재밌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실에 학생을 데려다주고 서윤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부장 한상민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교사가 서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민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한상민 외에 교감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한상민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윤이 학생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학생을 거칠게 끌어당기고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편집된 영상이에요. 한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집이요? 학생 3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서윤이 한상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린 겁니다. 교감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학부모들한테 이미 연락이 갔거든요. 서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학부모요? 이미요? 한상민이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학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더 그럴듯하게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이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박동혁 이사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윤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 학교에 온 지 얼마나 됐죠? 2주 정도요. 2주.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벌써 문제를 일으켰네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말린 게 문제인가요? 이사장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강 선생님, 이 학교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눈 감고 입 다물고 귀 막으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서윤이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기 싫다면요? 이사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나간 선생님들 왜 나갔는지 아세요? 서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들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진실이 중요하다고. 그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진실은 제가 정합니다. 알겠죠?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이사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강 선생님. 서윤이 멈췄습니다. 혹시 6년 전 일에 대해 뭔가 아세요? 서윤의 등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년 전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사장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가보세요. 서윤이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미 신원 조회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온 길이었으니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층 끝 교실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기다려. 언니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줄게. 이사장과의 면담 이후 서윤을 향한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대놓고 떠들었습니다. 서윤이 주의를 줘도 비웃기만 할 뿐이었죠. 교무실에서는 다른 교사들이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옆자리에 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미경만이 가끔 눈인사를 건넸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야자 감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 서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출퇴근하는 모습, 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심지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는 모습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모지 한 장.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서윤은 사진들을 천천히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거였군요. 그날 밤 서윤은 학교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본관 지하 창고였습니다. 이 학교에 부임한 뒤 서윤은 틈틈이 학교 구조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어느 복도가 사각지대인지, 야간 경비원의 순찰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지하 창고는 공식적으로는 오래된 서류와 비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진짜 비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얇은 철사 2개에 자물쇠에 넣고 몇 초간 움직이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에 눈을 적응시킨 채 천천히 선반들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 고장난 컴퓨터들, 먼지 쌓인 책상들, 그리고 맨 안쪽 철제 캐비닛. 서윤이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철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성적 조작 기록이었습니다. 특정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서명이 있는 문서도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입시 비리 기록. 특정 대학에 누가 얼마를 줬는지, 어떤 루트로 연결됐는지. 또 다른 파일. 이번에는 금전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정도면 이 학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는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더 안쪽을 뒤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한상민이 서 있었습니다. 체육복 차림에 손에는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야자 감독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왔어요. 한상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한 소리? 잠을 쐈다고 들어와서? 그가 배트를 어깨에 걸치며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 솔직히 말해. 뭘 찾는 거야? 서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3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이 뭘 하셨는지 알지? 눈 감고 입 다물고 귀 막으라고. 근데 넌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 그가 배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쩔 수 없지.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그가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배트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한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그가 다시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서윤이 뒤로 물러나며 배트를 피했습니다. 동시에 한 발 앞으로 나아가 한상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아! 한상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배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한상민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살려줘. 팔 부러져.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부러졌어요. 부러지면 이것보다 훨씬 아파요. 한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대체 뭐야? 서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6년 전에 이 학교에서 죽은 학생 있죠? 강유진이라는 여학생. 한상민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학생 일에 대해 뭘 알아요? 한상민이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몰라. 그때 난 여기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상민은 6년 전에도 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팔을 놓아줬습니다. 한상민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서윤을 노려봤지만 아까와는 달리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이거 가만 안 둬. 그가 창고를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쓴 건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출근하자 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제 방으로 오시죠. 교장실에 들어서자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한상민을 바닥에 누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 한상민이 배트를 휘두르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게 뭡니까? 동료 교사를 폭행하다니. 서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앞부분이 잘렸네요. 한 선생님이 먼저 저를 공격했어요. 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순찰 중에 수상한 사람을 발견해서 제압하려 했는데 갑자기 공격당했다고요. 서윤이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믿으세요? 그 말을? 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직서 양식이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서윤이 사직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교장을 바라봤습니다. 싫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직하지 않을 거예요. 잘릴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돌아봤습니다.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교장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장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저 사직서 거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교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서윤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거부한 다음 날, 서윤이 출근하자 학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교사들은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정미경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직원 회비가 없어졌대요. 200만 원. 그리고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집어들었을 때 교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상민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교감과 몇몇 교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저거 봐라. 증거가 딱 나왔네. 한상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이건 누가 넣은 거예요? 저 아니에요. 한상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라고? 내 서랍에서 나왔는데? 교감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일단 해명할 기회는 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서윤이 교감을 바라봤습니다.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누가 제 서랍에 손 댔는지. 한상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젯밤 CCTV가 고장 났더라고. 하필이면. 서윤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죠. 그때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교생은 즉시 운동장으로 모여주세요. 긴급 조회가 있겠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운동장에 1200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서윤은 교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 옆에 서지 않았으니까요.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학교 교직원 회비 200만 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이사장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강서윤 선생님입니다. 운동장이 술렁였습니다. 1200개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물론 아직 조사 중이지만 선생님 서랍에서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도둑 선생이래.
역시 수상하더라니까. 빨리 잘려라. 박도연이 학생들 맨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뒤 서윤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품고 다닌 것이니까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동생 유진의 일기였습니다. 글씨가 작고 빼곡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노래, 평범한 여고생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들은 달랐습니다. 무서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언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언니는 지금 멀리 있잖아. 훈련 중이라고 했으니까. 서윤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때 유진은 자신에게 전화를 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서윤은 받지 못했습니다. 해외 파견 임무 중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층 끝 교실, 그 사람들이 오라고 했어. 가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7-20, 3-B15. 서윤은 그 숫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그날 밤 언니가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언니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서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눈을 닦았습니다. 주먹으로 거칠게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진실을 찾지 못했어. 유진아, 기다려. 언니가 반드시 밝혀줄게. 그녀가 옥상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최윤아였습니다. 2학년 3반 안경 쓴 여학생. 서윤이 멈췄습니다. 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서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아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도둑이 아니라는 거 저 알아요. 서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봤거든요. 한상민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선생님 책상 서랍을 여는 거.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하면 저도 당할 거예요. 이 학교에서 이사장님한테 찍히면 끝이에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서윤은 잠시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학생.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이 저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갇힌. 서윤이 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요. 말해줘서. 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미소. 포기요? 그녀가 윤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포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윤아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옥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군요. 조용히 파헤치려 했지만
더 이상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전면전을 선포했으니까요. 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죠.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707의 방식으로. 그날 밤 서윤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윤은 정문을 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뭔? 말이 끝나기 전에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경비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경비원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이건 평범한 여교사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경비원을 경비실 의자에 앉히고 손을 묶었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요. 그 뒤에 풀어줄게요. 그녀가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서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끝 교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교실을 훑었습니다.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723, B15. 유진의 일기에 적혀 있던 숫자. 서윤은 며칠 동안 그 의미를 고민했습니다. 7번째, 23, 23번, B15, B열 15번. 교실 좌석 배치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학교는 오래된 좌석 번호 체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열 번호와 좌석 번호. 서윤이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B열. 뒤에서 7번째 줄. 23번 좌석. 낡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책상들처럼 한쪽에 밀려 있었지만 서윤은 그 책상을 끌어냈습니다. 책상 아래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손으로 책상 밑면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테이프를 뜯어냈습니다.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걸 남겨둔 거구나. 그 순간 교실 불이 켜졌습니다.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상민, 그리고 그 뒤로 건장한 남자 4명. 학교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의 눈빛. 한상민이 웃었습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오늘 밤에 분명히 온다고 했잖아. 서윤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렸군요. 한상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용역업체 불러뒀거든. 불법 침입한 교사 제압하려고. 정당방위지 뭐. 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4명의 남자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서윤도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관절을 꺾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서윤이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내리쳤습니다. 숨이 막힌 남자가 경련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양쪽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이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책상이 미끄러지며 한 명의 정강이를 쳤습니다. 비틀거리는 그의 턱에 서윤의 손날이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윤이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남자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10초. 4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한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너 대체. 서윤이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들어봤어요? 한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서윤이 그의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진 침투. 제가 거기서 8년 복무했어요. 한상민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윤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6년 전 강유진. 그 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한상민이 더듬거렸습니다. 난 몰라. 진짜야. 난 그냥.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상민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진이가 죽던 날 밤 당신 이 교실에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있었죠? 한상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와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한상민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연. 그리고 이사장님이.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발자국. 서윤이 한상민을 놓아주고 돌아봤습니다. 교실 문 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동혁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 아니 강서윤 씨.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그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학교에 무단 침입해서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체포해 주세요. 경찰들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웃고 있는 거지? 서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앱이 실행 중이었습니다. 방금 한상민 선생님이 하신 말씀 다 녹음됐어요. 박도연 학생과 이사장님이 6년 전 그날 밤 이 교실에 있었다고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어요. 저를 체포해도 소용없어요. 그녀가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6년 전 제 동생 강유진이 남긴 거예요. 당신들이 뭘 했는지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이사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이 경찰들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저를 체포하셔도 돼요. 대신 이 USB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증거물이니까요. 그녀가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이사장님. 당신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강서윤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 서윤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서윤 씨, 무단 침입, 폭행, 재물 손괴. 혐의가 많네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님, 그 USB 확인해 보셨어요? 형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학교에 갔는지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아래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확인은 해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친 얼굴. 강유진이었습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상 속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자살이 아니야. 절대로. 유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이랑 그 친구들이 나한테 계속 그랬어. 처음엔 그냥 놀리는 거였는데 점점 심해졌어. 영상 속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한상민 선생님이 오히려 나한테 그랬어. 입 다물라고. 이사장 아들한테 찍히면 내 인생 끝이라고. 서윤의 이가 악물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나를 불렀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내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도연이가 그랬어. 3층 끝 교실로 오라고. 안 오면 언니 부대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겠다고.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갈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이 증거야. 박도연, 한상민, 박동혁 이사장.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어. 유진이 카메라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언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USB에 음성 파일도 있었습니다. 협박 전화 녹음 그리고 형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3층 교실에서 있었던 일의 녹음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진짜 왔네.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아, 제발 그만해. 나 이제 아무 말도 안 할게. 유진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이미 늦었어. 네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학생,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한상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 여자가 문제 일으키면 선생님도 곤란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비명 소리. 쿵 하는 소리. 녹음이 끊겼습니다. 서윤의 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강서윤 씨, 당신이 왜 그 학교에 갔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그가 수갑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윤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 6년 전 강유진 학생의 사망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가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발견됐고요. 형사가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유족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서윤이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해야죠. 이 증거들 덕분에 6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USB에 담긴 유진의 기록. 이 모든 것이 경찰, 교육청, 그리고 언론에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명문고 이사장, 학생 사망 은폐 의혹. 6년 전 자살로 처리된 여고생, 실제로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이사장 아들과 교사, 협박 및 폭행 가담 정황. 성진고등학교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차 6대가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여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박동혁 이사장, 박도현, 한상민, 그리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교감까지 4명이 나란히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전교생 1200명이 운동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3층 복도 끝에서 강서윤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봤지? 드디어 끝났어. 언니가 약속 지켰어. 그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박동혁 이사장은 더 이상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변호인 뒤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저 죄를 지은 늙은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유진이 남긴 영상과 녹음, 서윤이 발견한 학교 비리 서류들,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선 학생들과 교사들, 정미경 선생님도 증언했습니다. 6년 동안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최윤아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동혁, 징역 15년, 학생 사망 은폐, 증거인멸, 뇌물수수, 박도현, 소년원 송치 후 특별교육 이수 명령. 미성년자였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최대한의 처분이었습니다. 한상민, 징역 8년, 학교폭력 방조, 증거인멸, 폭행, 그 외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교감과 일부 교사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났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의 친구였던 학생들, 그 부모들, 그리고 성진고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서윤은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 유진아. 드디어 끝났어. 재판이 끝난 뒤 성진고등학교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관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학생 상담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외부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뿌리내린 두려움과 침묵의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치를 보는 학생들이 있었고 변화를 불편해하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새치기가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학교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성진고등학교는 이제 문제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한 학교 문화혁신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용기 있는 사람들의 오랜 싸움의 결과라고. 그리고 서윤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들,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들,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서윤은 더 이상 성진고의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교단을 떠나 학교 안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문제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죠.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결국 시스템이에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 저는 그걸 만들고 싶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매번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하지만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 서윤은 성진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학교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새로 칠해졌고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무거운 공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한쪽에 작은 화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표지판. 유진이네 정원. 유진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바뀌었고 누군가는 항상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화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언니 왔어. 꽃들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많이 늦었지?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 진실 밝혀냈어.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이제 많이 달라졌어.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곳이 이제는 애들이 웃으면서 다니는 곳이 됐어. 서윤이 화단의 흙을 만졌습니다. 유진아, 언니는 계속 이 일 할 거야. 너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게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최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이 아닌 대학교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유나야. 오랜만이다.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선생님 온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유진 선배 기억하려고. 서윤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안 오셨으면 이 학교는 아직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윤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용기 내서 증언해줬잖아. 너희가 바꾼 거야.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싸워주셨잖아요. 혼자서. 모두가 등 돌렸을 때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있었잖아. 한밤중에 옥상에서 나한테 진실 말해줬던 거 기억나?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내 덕분에 포기 안 했어. 유나가 서윤의 등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서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해낸 거야.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더 높이,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서윤은 그 꽃잎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서윤은 성진고등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다음 학교를 향해, 다음 진실을 향해, 끝나지 않는 싸움을 향해. 하지만 그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유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제나 바람 속에서